조희연 교육감님. 예. 오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이어서 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민주화의 그늘도 말씀하셨고, 또 민주화의 성과도 또 굉장히 소중하고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불균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학생 인권조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뭐 학생 인권조례 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과거에 이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그 배경과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학생 인권조례 그 자체가 교권 추락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상실한 인권조례의 저는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 권리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이 부분이 병행돼서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교권과의 조화도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것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 비극적인 상황까지 오게 됐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학생 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책임과 의무나 이런 부분을 방기하고 또 교권과의 조화를 간과한 결국은 진보 교육감 시대의 실패와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임 정부 때 2022년도 전임 정부에서 만든 교권 침해 대응 자료집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수업 시간에 자는 행위,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이행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반복 민원에 최선을 다해라. 이 반복 민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교사들이 진저리 치는 악성 민원 아닙니까? 예.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또 학부모에게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학부모님 불만이 쌓여서 민원으로 갈 수 있다. 뭐 이게 교권 침해 대응 방침이에요. 정부가 예. 교육청에 내려준. 그럼 선생님들이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아니면 학교를 떠나라는 거냐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잘못한 거고요. 그 현장의 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교권 대응 자료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부 교육청 이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진보교육감 전성시대의 교육 현장에 오류와 실패가 있었다는 부분, 물론 성과도 있었겠죠. 예. 예,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영상 간단한 거 하나, 뉴스 한번 볼까요? 최근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 요청서를 6하 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달란 겁니다. A씨 측은 이미 학교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 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꼭 자필로 정의를 작성하라라고. 이게 지난번에 양천에서 그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이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을 당해서 팔과 손을 기부스를 한 선생님 보고 다시 자필로 고발 신청서 써라. 기부스를 했는데 어떻게 자필로 그거 글을 씁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그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관료들이 얼마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가. 예? 저는 이거는 현장 교사들과 교권 침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저는 공감 능력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교육청 관료들이 현장 교사들을 존중하는 이런 행정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또 교권 침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뉴스 그 전에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예. 예, 요 부분은, 예. 이거 바로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현장 교원들을 대하면 안 된다. 교권 침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주의 주셨습니까? 예, 당연히 시정했고요. 만일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단지 이제 그 규정상 자필 서명은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제 장학사는 마지막 그 서명만 이렇게 자필로 하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변호사나 그 선생님들은 전체 그 내역까지를 자필로 해서 굉장히 힘들으셨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상황을 한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규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임태희 경기교육감님 계시고 또 인천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이 교육청의 교육 관료들이 교육청정 관료들이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이 선생님들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것이 이후에 교권보호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교육행정 풍토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들 한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민원을 대하는 방식이 이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선생님을 죄인으로 설정하고 민원이 없는 상태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게 상당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초 사태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즉 교육행정 접근 방식의 책임도 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인정을 했고요. 이제 단지 이걸 풀어가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이 우리한테 이제 출현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는 보수 방식대로 해결하고요. 진보는 진보 방식대로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을 살았던, 그러니까 두발 규제나 사랑의 매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고투의 지난 10년인데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러면 보수교육감님은 다 다른 방식으로 했고 진보교육감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시대적 제약이 솔직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교육감 역시 그랬다. 저는 50%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그 50%를 새롭게 혁신교육을 보완해서 풀어내겠다. 이런 저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를 지었으면 오류를 시켜드렸다. 예. 기존의 상식이라는 부분을 다시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우리 조윤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도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서희초등학교 그 비극 이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보여주신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들 그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시간 주시면은 좀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태규 의원님, 그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그 말씀대로 사실은 규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권사법 그 정말 필요한 이제 그 출발을 해주셨는데 그 법 아무리 개정돼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육청이 정말 보호자 활동을 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도 이거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선생님들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지난 그 2년 전에 호원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된다 해서 그 모든 행정력을 그 문제 순직 그 처리하는 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아침에 그 순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모든 교육청들이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이 교육 활동이야말로 이건 정말 공적 활동이고 그래서 정당한 교육 활동은 이 기관이 보호를 해야 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저는 이게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 좀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 법 개정의 뜻이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을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육감 그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교육청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두 분. 예. 충분히 그게 다 같이 하시죠.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인천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은 모순이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시민들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은 갖고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43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조례를 제정했고요.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또 수위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축약해서 보고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24년 1월 1일자로 교권보호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해서 교육감이 직접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챙기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3개월 동안 교권보호 대응팀이 지금 가동돼서 본청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교육감님,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각오만 말씀드리니까 무슨 뭐 업무 보고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북 교육감님도 위원장님, 짧게. 예. 죄 관련 오늘 사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교사인권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억압자, 피해자 이런 단어가 사건이 발생하기 이후에는 그 문제가 적용돼야 되겠습니다만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야지 학생과 교사 간의 인권이라는 단어가 개입하는 순간 정직된다고 봐서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인권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예, 이거 제 지론입니다.